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보군과 친러시아 세력 간 충돌로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도네츠크주 슬라반스크에 친러시아 세력이 설치한 불법 검문소 3곳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5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제네바 4자 회담에서 나온 긴장 완화 합의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시아 세력에 대한 진압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르면 오는 28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전망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하고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24시간 동안 러시아 항공기가 수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 영공을 침범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 재개와 기업 실적 부진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 대비 0.9% 하락한 16,361.46에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8% 하락한 1,863.4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1.8% 하락한 4,075.5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포드 자동차는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바이오주와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다시 재개되며 나스닥 지수의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며 주말 앞두고 하락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26% 하락한 6,685.69포인트, 독일 닥스 30 지수는 1.54% 내린 9,401.55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프랑스 까크 40 지수는 0.8% 하락한 4,443.63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톰슨 로이터와 미시건대 공동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는 84.1을 기록하며 지난 3월 확정치인 80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마켓워치 전문가 조사에서는 예비치인 82.6을 소폭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은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이달 비제조업 부문은 확장세를 기록했지만 그 속도는 지난달보다 둔화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켓은 이달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4.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의 55.3에 비해서는 1.1포인트 내린 수준입니다. 또한 시장 전망치인 55.5를 밑돌았습니다. 마켓의 크리스 윌리엄슨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0월 미 연방정부 셧다운과 올해 2월 혹한으로 인한 하락을 제외하면 이달 서비스 부문과 비제조업 부문의 PMI 예비치는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1%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요. 이번 주 연준의 FOMC 회의를 비롯해 BOJ 통화정책회의 등 글로벌 경제 이벤트가 다수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통계 지표도 줄줄이 발표되죠. 미국의 1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다시 한번 방향성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투심이 위축된 가운데 코스피는 1% 이상 밀렸는데요. 다시금 2000선 회복을 위해 힘을 낼 수 있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죠.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핸드즈맨 지역 국내외 여러분, 그리고 주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좀 불안하다 조정을 크게 받을 것이다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정확히 1% 이상 넘는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주요 이평선을 모두 내줬고요. 이 120일 이평선 지지는 나왔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현금을 미리 챙기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한 주간의 전망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과거 같으면 해놓고 욕을 좀 하겠는데 오늘 욕은 안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잃어가지고 돈 없을 건데 욕해가 뭐 하겠냐 싶고요. 일단 옵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1, 2, 3월, 4월까지 워낙 돈을 잃길래 제가 이제 5월 옵션에 여러분 저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이래 했는데 참 모든 방송이 책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책임 있지만 우리 개인들은 주구장창 콜로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도, 선물 매수 해가지고 우리 개인들은 장렬히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런 사고가 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이 기관들이 우리 개인들 물미기는데 1등 공신을 냈죠. 하루하루 풋 옵션, 콜 옵션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요. 일단 세월호 사건도 가슴 아프지만 이번 우리 개인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질렀는데 완전 한마디로 다 깡통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영업일수로 선물 영업일수 오늘 6일 남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선물 문자 신청하시는 분은 1개월 신청하면 2개월 플러스에 6일 무료 이래가지고 5월 7일부터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나 옵션 하시는 분들 오늘 문자 신청하시면 10명에 한해서 서울경제로 전화 주시면 10명에 한해서 해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1개월 신청하면 2개월 보너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방금 박미란 앵커님이 말씀드렸죠. 주가가 반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지금 모든 포지션이 2,0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다 콜로 갖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옵션도 전부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과연 5월 말까지 5월 둘째 주 하면 영업일수 6일 남았는데 그 사이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안 올라가고요. 그러면 따라가 팔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121일평의 지지가 떨어지는 해도 61일평 자체가 상승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단기적인 매도, 고통스럽게 매도보다는 6일 동안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옵션 선물하시는 주식은 회원 받지 않습니다. 주식은 인원이 너무 많아 안 받고요. 옵션 선물 회원들 여러분 10명에 한해서 보너스를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조금 버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가 이제 줄기차게 4월달 들어서 복지부동 하자고 끈질기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복지부동 이야기냐면 언론과 반대로 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언론들이 주구장창 주식이 기본적으로 2060, 2070 간다고 다 뜯어버리니까 안 가버린 거죠. 그때 이제 기관들이 여러분이 갈 줄 알고 이제 속임수를 계속 썼습니다. 썼는데 이제 거기에 당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수습을 해야 되는 국면인데 수습 국면이 옵션은 최근에 언급해놓고는 전부 담보 부족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옵션 그리고 선물은 아직까지 한 달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단 옵션은 제가 볼 때는 최소의 데미지로 쌍방향 해지를 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은 아직까지 여유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저에게 좀 혹시 문자 신청을 안 하시려면 아침 시황을 견고하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총님 두 가지입니다. 주식이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인가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추세가 무너질 것인가 이제 이게 두 가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주식은 하락 추세는 저는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너졌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추세가 무너지되 반등 국면이 꼭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MACD 테드 크로스에는 절대 도전하지 마라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MACD를 내가 MACD에게 도전하지 말라 했는데 그 방송 나와가지고 MACD 보조지표 안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MAC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신뢰도가 98%입니다. 그래서 일단 MACD가 영선 위에 있습니다. 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급락이 한번 나오면 조금 점점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추세는 MACD 데드크로스 이 자체만으로 추세는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인내가 좀 필요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여러분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닥이 여러분 483에서 주가에 상승했는데 쭉 했어요. 갑자기 떨어지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540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그 540에서 545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은 분명히 오버슈팅이고 우리 개인들을 다 주식 넘기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볼 때 지금도 현금화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코스피는 지금은 조금 버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가 자체가 이번에 이제 사실 조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조정이 너무너무 좋았죠. 조정 폭이 2,000포인트에서 이렇게 강한 조정이 있으면 누구나 다 주가적으로 상승을 봤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상승의 근본이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데 거래량이 계속 동반되지 않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1일의 상승, 21일평의 상승,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분명히 봤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분명히 속임수를 줄 것이라고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수익을 말하다를 보실 분들은 인터넷에 서울경제 TV 치셔가지고 보면 수익을 말하다에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61일평 늦어봐야 최저 61일평에서 지지는 제가 볼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 반등 자체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하여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조금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 기준선까지 조정받을 것입니다라고 이제 정확히 기준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준선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기준선 자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구름 변곡점에서 정확한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조정 자체가 한번 더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목균형표를 꼭 배우셔야 된다. 여러분 신기하시죠? 일목균형표 구름 변곡 자리에서 꼭 주가가 변곡이 나오는 부분 이거는 절대적으로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래도 일목균형표를 안 배우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행 스팬1의 상승이 오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투매에 동참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화가 1,040원까지 올랐는데 아직까지 원화가 강세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원화가 1,070원까지는 힘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옵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하고요. 선물에 대해서는 선물 지금 8,600 포지션이 2,000포인트 이상에서 매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전 증권방송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우리 서울경제TV 나오시는 에너지들도 계속 간다고 떠들어가지고 우리 개인들을 전부 장렬히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 거기다가 고객예탁금 이건 믿지 말았겠죠. 속이는 거라고 지금 했는데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요.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선물 물타기 하지 마시고 저희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물타기. 선물은 일단 지금 자리에서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해지 선물을 하시고요. 안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물타기 하면 더 죽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옵션은 제가 말을 언급을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걸 금요일 거 그대로 놔뒀는데요. 그대로 움직였죠. 평균 가격에서 그대로 움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평균 가격에 왔어요. 평균 가격에 왔다는 것은 일단 우리 개인들만 여러분 보다시피 262.50 이상에서 개인들은 참 멋지게 샀습니다. 이 위쪽에서 콜을 샀어요.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저도 참 힘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평균 가격에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이 5 이상은 안 된다고 그만큼 저의 이 선물의 노하우입니다. 노하우인데 그걸 내가 오픈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콜 거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놈들도 끌어서 8,000원 콜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옵션까지 걸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걸 오픈하는데도 저만 안 넣는 분들은 참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물타기를 하지 마십시오. 빠져나오는 방법은 물타기 방법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자.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코덱스 레버리지 매도가 나오면 꼭 사고 칠 것이라고 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나오는 날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그 전날 코덱스 레버리지 그 인버스 이거 그다음 미결제 약정 꼭 보라고 했는데요. 그 꼭 다 빠지고 나서 전부 묻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어디서 보느냐 이래 버리니까 제가 뭐 할 말을 잃어버렸는데 일단 그 사이 이제 기관들이 코덱스 레버리지 무지하게 샀죠. 무지하게 샀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뭡니까? 올라가는 쪽에서 돈 먹는 거죠. 때리니까 바로 밀리고. 그래 이제 인버스를 사고 있어요. 언제 주가가 이제 바닥입니까? 인버스를 매도할 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이걸 갖고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방금 방송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나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금요일 날 엄청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1,500억 사고 SK 하이닉스 1,100억 샀습니다. 조사를 안 하고 왜 자꾸 외국인 수급이 엄청 좋았어요. 좋았지만 기관들의 워낙 강렬한 그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양차를 쌍칼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덤벼들어가지고 터뜨렸다 이렇게 보는데요. 절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급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급은 좋았는데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나빴고요. 외국인들이 돈 먹었으니까 당연히 파는 거 아닙니까? 선물 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플러스입니다. 선물 당일 매수와 누적 매수를 좀 분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텔레비 나오시는 분들. 내 앞에 하고 뒤에 다 그런데 선물 누적과 그날 당일 매수 좀 분류해가지고 좀 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수급은 주식적인 수급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삼성전자 1,500억, SK 하이닉스 1,100억 이렇게 사는 수급은 절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적고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보면 매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반어법 아닙니다. 국내 기관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이 부분으로 갖고 조정을 한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를 여러분 관심 종목에 두시고 가야 된다. 그럼 주가가 반등 국면은 인버스 사는 거를 팔 때가 반등의 국면이 끝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첫 주 이번 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넘어 여러분에게 2010이다 이렇게 본대요. 이번 주에 제가 볼 때는 꼭지가 1885 정도까지는 한번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을 치지 마시고 1885 가까이 저는 오실 때 한번 쳐야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주가 자체가 이번 주는 둔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현금화를 수익 난거는 집중적으로 하지만 코스피는 반동 국면을 이용해서 매도 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 하여튼 이번에 두서없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할 말은 많고 권할 말은 많습니다. 지금 주가에 하루 빠짐이 3일 빠짐이 38% 조정이 바로 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지금부터 빠지면 단기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여러분 추격 매도에 동참 안 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절대적으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정성찬놈 신창원입니다. 네, 주가가 많이 빠져서 힘들겠지만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틈에 동참하지 말고 잘 견뎌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기관의 코덱스 인버스 매도가 나오는 시점이 반등의 포인트라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시장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나왔고요. 또 무엇보다 대표님이 강조하신 20일 이평선을 크게 밑도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 부탁드리겠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챙길지 상한가 예상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지수가 상당히 아슬아슬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일단 지난주부터 움직임을 예측하는 상황들이 조금씩 나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제 종목을 크게 언급을 안 드린 이유부터 지난주 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북한의 핵실험 찌라시까지 그걸 이용한 기관들의 매도 압박에 대한 눌림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가 일단 이렇게 된다면 박스권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번에 2010포인트를 돌파할 때 2013포인트, 그러니까 이번 연도 1월 초에 급락하기 직전에 박스권 상단 가격이 지금 보시면 2013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돌파가 좀 나와주었으면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에 영역도 가능했으리라 좀 판단이 들었지만은 조금은 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매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환율의 동향, 그리고 북한발 리스크까지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본다면 호재보다는 상승을 막는 그런 걸림돌에 산재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큰 의미를 좀 부여한다기보다는 지수의 큰 그림을 위한 조정에 좀 불과하다 정도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해결될 수 있는 대내외적 변수이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직격탄을 날릴 만한 그런 큰 어떤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고려해서 악재를 이용한 포트 교체에 대한 현금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리면서 뉘앙스를 좀 풍겼던 게 홀딩한 종목이 아니면 빠르게 익절 내지 현금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게 제가 1월 달부터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보통 수단매를 이용한 그런 매매 전략이었죠. IT 부품주들부터 게임주, 그리고 바이오주, 테마주, 수단매까지 돈의 흐름을 이용한 매매 패턴을 그대로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을 낸 상황이었고, 시장 하락시마다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시장에 순응하는 매매를 좀 지향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의 핵실험이 지금 상당히, 시장의 불확실성에 지금 상존해 있다라는 게 문제이면 문제인데, 중요한 게 언제 할지 모른다는 게 상당히 좀 큰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일 한다, 모레를 한다, 이렇게 시장가 정해져 있다면은 예측이 또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워낙 지금 변수가 심하기 때문에 시장의 핵실험의 악재가 지금 상존해 있고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지난주 금요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가 인민군 창선일이었었는데 이때 큰 북한군의 동향이 특이한 점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에는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좀 높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가 어떤 이유가 됐든 하단 포지션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개미들 허리 꺾기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종돼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금 비중이 높은 사람과 높지 않은 사람 간의 확연한 수익률 차이가 이번에 크게 벌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유 종목들 체크해야 된다. 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내 종목 1분기 실적이 어떤지, 하반기에 어떤 재료가 상존해 있는지 이걸 아는 투자자와 모르는 투자자 간의 갭이 상당히 다르게 반영이 되고 포트 자체의 구성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일단 우리 포트 내에서도 현재 OCI를 제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지난주 우리 시장부터 해외 시장까지 크게 좀 요동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태양광 업체죠. 중국의 GCL이라든지 웰커 이런 대형 업체들의 주가 상승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OCI의 주가 상승폭도 충분히 바닥권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좀 가능하다 해서 그 이후에 실적 호전된 발표가 좀 나왔었고 금요일에는 하락은 했지만 5일선 유지하는 패턴 윗꼬리 음봉의 모습이 마감하는 약간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캔들의 모습이기도 했지만은 그걸 단기적인 입장에 대한 포지션이다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OCI를 추천드리면서 18만 7천원 18만 7천원에 대한 매물벽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한번 자르고 가는 전략 그리고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구사하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23만원 이상권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수에 따라서
연동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제대로 된 캔들이 6주 만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5월 달로 들어설수록 상당히 기대치가 크지 않나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3월부터의 고점을 금요일에 18만 6천 원대로 일단은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할 때에 대한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이 고점을 돌파하는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OCI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 오늘은 시장의 전체적인 틀을 위해서 강남 포지션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단기간에 이슈가 될 섹터들은 관심주 정도는 등록을 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북한의 핵실험 관련된 사항이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핵실험을 하면 안 되는 아주 국가적인 중대한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은 최근에 또다시 스페코라든지 빅텍 방산주 위주로 강력한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과거 핵실험 관련주들이 한번 요동을 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은 존재한다 해서 이제 대봉 LS라든지 대정화금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이 세 종목 모두 방사능 치료제 관련 이슈로 인해서 테마에 편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은 필요하다 해서 지금 대봉 LS라든지 대정화금, 유나이티드 제약 전부 다 지금 급등 후 눌림, 상승 후 눌림, 21선과 61선을 지지하면서 상승 후 눌림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급락을 하는 동안 그동안에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호재성 재료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좀 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 종목 모두 관심권에 두면서 관련 이슈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현재 매수보다는 조금은 기다리는 전략으로 해서 우리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공략하는 전략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추가적인 지수에 대한 하락 여부, 그리고 OCI에 대한 5일선 지지 여부, 그리고 핵실험 관련주들까지 체크해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현금화에 대한 부분, 이번 주에 과연 베팅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 그리고 관련주들, 앞에서 말씀드린 관련주들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화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진 가운데 지수보다 역시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거란 의견이 많았죠. 4월 마지막 월요일인데 월말에 대한 대응 전략 잠시 후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